자, 조심스럽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한령의 해제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중국 OTT에서 우리나라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뭐 런칭이 뭐라 그러지 방영이 되고 있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중국과 연관 지어서 컨텐츠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안진아 애널리스트 같이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SM 먼저 할까요? 지배구조 이슈. 네.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이 일발장전이라는 저희 코너가 있는데 다뤘는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주가 영향도 좀 궁금한데, 애널리스트가 보시는 입장에서 멘트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뭐 제가 사실상 뭐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단언을 짓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엔터 이외에 이제 자회사들의 영업 손실이 대폭 이제 축소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많이 대두가 되었던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제 라이크 기획 조기 종료에 따른 이런 지급 수수료 절감이 좀 재무 구조에 개선되는 점이나 이런 주가에 미치는 점이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SM 엔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수만 대표 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네. 최측근 오랫동안 같이 일하신 분들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임기는 사실상 내년 3월까지가 이제 계약된 시점이고요. 사실상 이런 의결권이나 뭐 이런 다시 뭐 이런 투표를 통해서 다시 이 사진들을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언론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입장이라든지 뭐 네네. 다른 뭐 기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년 주총에서 사실상 이 사진 교체를 해야지만 뭐 이런 라이크 기획 뭐 종료라든지 뭐 기타 행동주주 강화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사진 교체를 위한 뭐 지분 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라이크 기획이 일단 종료된 점은 이제 올해 말로 이제 계약을 조기 종료하겠다라고 공시가 된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SM의 컨텐츠 전반이 이수만 프로듀서 대표분한테 이제 많이 의지를 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또 관련해서 뭐 프로듀서 영입이라든지 뭐 제작 관련해서도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좀 지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본업인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한 네. 그 역량과 별개로 지금 현재는 지배구조 이슈, 경영권 분쟁 가능성 이미 한번 시발점이 됐고 논란이 됐고, 최근에 수급도 매우 독특했던 분야가 있어요. 뭐 기타 법인 순매수 같은 것들이 있어. 네. 저희가 한번 멘트는 해드렸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안진아 애널리스트가 뭐 커버하시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지주사나 뭐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지주 담당은 아니지만 네. 수급적인 요인을 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다만 이런 이벤트에 의해서 뭐 그런 뭐 좀 튀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하방을 굉장히 단단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SM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이브는 BTS의 진인가요? 네. 다음 네. 주에 입대를 하네요. 네, 13일에 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이구, 네. 좋은 데 가야 될 텐데. 좋은 데가 있겠어요? 군대 다 똑같은데 뭐 사실. 네, 겨울에 가서 좀 춥긴 하겠네. 병역 리스크가 이제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건지, BTS 군입대가 하이브 주가에는 뭐 이미 워낙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지난 6월에 이제 그룹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번 3분기 실적이 실질적인 BTS 그룹 활동이 직접적으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된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호실적 나왔고요. 사실상 이제 본업에서 봤을 때 BTS 그룹 의존도가 기존에는 한 90%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한 60에서 65%까지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멤버들의 그룹 활동은 없겠지만 각 솔로 활동이 이제 매 분기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아티스트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BTS 이외의 아티스트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네. 그래서 총 9개 레이블에서 각 아티스트가 미국이랑 일본 지역에서 다양하게 멀티 레이블로부터 이제 신인 아티스트부터 지금 주력 아티스트까지 모든 주력 차트를 1위를 다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이제 엔팀이라는 일본 신인 그룹이 이제 자체 하이브 재팬에서 만든 그룹이 데뷔를 했고 데뷔하자마자 오리콘 차트 1위 그리고 앨범 판매도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됐던 세븐틴의 도쿄돔 투어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BTS가 한 번 공연할 때 모객수 한 5만 명 정도인데요. 네. 사회 공연에 한 27만 명 정도 모객하면서 이제 BTS의 그런 콘서트 모객 팬덤 파워를 좀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 그래서 BTS의 그룹 공백기를 채워갈 만한 아티스트 그리고 솔로 활동을 통해서 그런 이익을 방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뭐죠? 카타르 월드컵의 오프닝송을 했던 네, 정국 씨요. 정국.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개별 유닛 활동을 해도 어느 정도 뭔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일단은 직전 매출 외에 이제 3분기에 눈에 띄었던 거는 간접 매출 부분에서 이제 MD 굿즈나 컨텐츠 부분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앨범이나 공연 매출을 BTS 그룹 활동이 이제 옮겨져서 나타나는 실적이 아마 이제 자체 컨텐츠라든지 뭐 자체 예능 컨텐츠 그리고 MD 굿즈 뭐 개인 화보지 판매 뭐 이런 리미티드 굿즈 이런 판매들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쪽에서 아마 매출에 그룹 활동 직접적인 앨범이나 콘서트의 부재를 메이크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보존을 드렸는데요. 하는군요, 좀. 네네. 그리고 그쪽이 훨씬 더 마진이 또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이브는 여기까지. 하이브도 오늘 뭐 주가는 조금 반등하는데 워낙 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5%는 좀 약해 보이긴 하네요. 지금 같은 장에서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오르긴 하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네, 미 빌보드 결산 차트에 또 네. 올랐다고. 좀 봤는데, JYP 최근에 엔터? 모든 K-팝의 아티스트들이 다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신인부터 시작해서 주력 아티스트는 무조건 이제 데뷔를 하거나 컴백을 하면 기본 뭐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이나 뭐 빌보드 차트인은 하는 경향이 이제 하나의 이제 기존 이제 허들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나 있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월드 투어를 돌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해외 팬덤층을 확보를 하면서 3분기 JYP의 해외 매출 실적이 이제 좀 전체 매출을 좀 견인하는 호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 JYP 엔터는? 네,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늘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뭐 그런 월드 투어를 돌고 있고 내년에도 한 신인 4팀 정도가 데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최근에는 좀 걸그룹들이 많이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인 4팀 보면 거의 다 보이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보이그룹 4팀이 또 글로벌리 좀 글로벌 무대를 대상으로 니즈 보이라든지 뭐 프로젝트 C라든지 뭐 A2K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또 보이그룹 들이 이제 진출해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는 점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JYP 360이라고 자체 MD몰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MD몰을 설립하면서 이쪽으로부터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 이제 마진이 높은 사업 부분이 내재화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두 자릿수 이상의 OP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JYP 엔터는 그냥 잘하고 있다. 네. 이 정도. 엔터테인먼트 4사 중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화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빅뱅과 블랙핑크에 이을 차세대 아티스트가 좀 부재한 평가인가요?
일단은 내년에 걸그룹이 이제 데뷔할 예정이고요. 신인 네, 상반기 걸그룹이요? 내에 아마도 이제 데뷔를 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 뭐 블랙핑크가 너무나 이제 월드 아티스트로서 지금 월드 투어를 돌고 있고, 사실상 좀 절대적인 팬덤 사이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타 아티스트들이 묻히는 경향이 짙은데요. 트레저라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그룹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는 밀리언셀러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룹이고, 일본에서 이제 내년 1월 상반기에 이제 도쿄 뭐 일본 지역들 뭐 오사카나 뭐 이런 곳들에 좀 일부 돔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팬덤 사이즈는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핑크, 트레저 그리고 내년에 활동하게 될 데뷔하게 된다면 이제 걸그룹 신인 그리고 빅뱅 같은 경우는 언제 컴백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컴백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4팀 정도 주력 아티스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터사 중에 이제 뭐 이런 음원 쪽은 봤고 컨텐츠도 역시 최근에 뜨거운 편인 것 같아요.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근데 월드컵이 우리한테는 조금 이제 멀어지는 이벤트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다음 주에 영화 이런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주목을 좀 많이 하던데 여기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3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단 하반기부터 이제 신작이라든지 좀 텐트폴 그리고 방영의 화제작 같은 것들이 모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간 32편 중에서 거의 23편이 이제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 기점으로 내년 1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좀 편성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컨텐츠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자체 컨텐츠가 이제 방영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익이 좀 잡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좀 컨텐츠들이 연초에 이제 만들어진다, 뭐 편성된다라는 거 대비 좀 많이 레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한 2, 3분기 정도 뒤로 밀리면서 이제 방영 화제작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월 30일에 이제 당장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더 글로리라고 넷플릭스에 이제 방영이 되고 그리고 아마존 OTT에도 동시 방영이 되는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 그리고 더 글로리. 네, 송혜교 씨 주연작입니다. 아, 그래서 넷플릭스 뭐야, 또 오리지널이랑 공교롭게. 이제 아마존에 이제 동시 방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넷플릭스 계약 만료되는 것들도 굉장히 계약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방영되는 작품들은 아마도 지금 방영되는 조건 대비 더 개선된 조건으로 이제 편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컨텐츠 업체 대비 제작비는 낮고 그리고 다양한 히트작을 라이브러리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지역에서 특히나 또 중국이 열린다면 이제 그런 구장 라이브러리를 바로 또 들어가는 비용 없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자, CJ ENM을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4분기 좀 괜찮을까요? 3분기에는 어닝 shock 나왔는데 지금 CJ ENM이 투자한 영화 또 뭐 개봉하는 거 있죠? 영웅?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ENM은 저는 2분기부터도 계속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크게 4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런 컨텐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먼저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컨텐츠 사업부에 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조 원을 넘게 들여서 이제 해외 제작사 엔데버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자체 OTT인 티빙 오리지널 컨텐츠의 제작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좀 겹쳐지면서 당분간은 손익 악화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수한 해외 제작사들의 이런 라인업들이 내년에 편성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영이 된 이후에 좀 실질적으로 이런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뭐 그런
인기를 좀 끌만하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 4분기 뭐 단기적으로 뭐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엔터테인먼트하고 컨텐츠 섹터를 좀 나눠가지고 봤거든요. 각각 섹터에서 그래도 전략과 그다음에 또 토픽 이렇게 정리한다면요. 일단 엔터에서는 하이브 탑픽 말씀드리고 하이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디어 컨텐츠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스튜디오 드래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네. 하이브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엔터 쪽 많이 들어봤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디어 엔터를 커버하고 있는 안진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